노인성 황반 변성처럼 망막의 가운데가 손상돼 있다. 근시의 눈은 남들 보통 눈보다 눈이 커져요. 눈은 커지는데 망막의 그 양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점점 커지니까 망막을 잡아 늘려서 이렇게 눈에 붙여야 돼요. 그러면 그 눈 속에 있는 벽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 벽지에 금이 가게 돼요. 금이 가는 사이에 약한 부위를 통해서 혈관이 올라오는 그 기전이 생기는 겁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이 망막보다 앞쪽에 초점이 맺히는 근시의 경우 안구가 비정상적으로 커지게 된다. 이때 안구 내 맥락막과 망막 등의 조직은 전체적으로 변성을 일으키게 되는데 심한 경우 브로크막이 찢어진 틈 사이로 신생혈관이 자라 들어오면서 황반부의 출혈을 일으키게 된다. 언제부터 안 받으셨어요? 저는 한 유치원 때부터 8살? 초등학교 1학년 아니면 유치원 때. 왜 이렇게 갑자기 눈이 많이 나요? 그때 어렸을 때는 그냥 마냥 안경 쓰는 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경 쓰고 싶어서 어두운 데서 책 보고 TV 보고 그랬더니 결국에는 좀 심각하게 눈이 나빠지더라고요. 근시성 황반 변성에서 문제가 되는 시력은 마이너스 6 디옵터 이상의 고도 근시. 주로 컨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한누리 씨의 시력은 무려 마이너스 8.5 디옵터. 안경을 벗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다. 그에게 있어 보이지 않는 고통은 2배가 된 셈이다. 디자인이 직업인 한누리 씨. 그래서 눈의 소중함이 더 크게 다가온다. 그게 딱히 막 아프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정말. 있었으면 미리미리 갔겠죠. 그런 게 정말 없었어요. 저게 막 아프거나 이런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언제 내 눈이 이렇게 된다라는 그 발병의 시작이 없기 때문에. 황반 변성은 잘못된 생활 습관에 의해 발병하기도 한다. 점심 무렵 집 앞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들을 따는 엄미경 씨. 한 끼 식사 준비에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는 이유는 그녀가 1년 전 황반 변성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올해 42. 노화로 인해 황반 변성이 생겼다고 하기엔 좀 이른 나이. 엄미경 씨의 경우 오랫동안 유지해온 고열량 식습관이 원인이었다. 병을 진단받고 즐겨 먹던 메뉴와 음식 조리법도 모조리 바꿨다. 아프기 전에는 거의 튀김 음식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뭐 돈가스나 그 햄버거 이런 걸 참 좋아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탄산음료도 애한테도 먹이지도 않고 저도 잘 안 먹고 저희 식구들도 다 바뀌었고요. 하루 한 끼는 밥상에 올라오던 튀긴 음식 종류를 멀리하고 대신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한 신선한 채소와 기름기를 뺀 생선찜을 매 끼마다 챙겨 먹게 됐다. 주부의 입맛이 달라지자 가족의 먹을거리도 자연히 건강해졌다. 시력에 장애가 생기면서 하던 일도 접은 엄미경 씨. 글씨를 구분하기가 힘든 그녀에게 가장 힘든 일은 아들의 공부를 봐주는 일이다. 가정통신문 같은 거 그런 거 글씨 많은 게 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이렇게 보통 일주일에 한 서너 장씩 갖고 와요. 그러면 그런 거 이렇게 볼 때마다 이렇게 눈에 피로가 있으니까 대충 보다 보니까 막 그냥 넘어가는 거 그런 게 있어갖고 지금은 이렇게 하나 올 때마다 자세히 보지만 이렇게 천천히라도 꼭 봐주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그때 힘들어요. 고열량 고콜레스테롤의 식습관은 젊은 황반변성 환자들이 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황반변성의 경계 대상이 되고 있다. 전체 우리가 그 50세 이하의 망막 변성이라고 말하는 환자 중에서 한 17%에서 20%가 특발성,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환자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이런 병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80년대, 90년대 되면서 식생활들이 서구화되면서 이 병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또 지방이 많은 음식,
특히 우리가 그 패스트푸드 같은 음식들을 많이 먹을수록 몸 안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브룩스막에 변화를 줘서 나쁜 혈관이 생기고 그렇게 변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흡연 역시 황반 변성을 일으키는 위험 요소로 지목된다. 수천 가지 발암 물질이 들어있는 담배 연기는 몸속으로 들어가서 각종 암을 비롯해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킨다. 황반 변성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근거는 역학조사에서도 확인됐다. 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흡연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에 비해 황반 변성에 걸릴 위험이 4배 이상 높다는 것이다. 흡연은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확실하게 증명이 된 나쁜 인자 중에 하나고요. 아마도 보고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은 한 2배에서 많이 보고하시는 분은 5배 정도 이 위험률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흡연을 하게 되면 망막의 혈관 내로 이산화탄소가 유입되는데 이때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버리고 이산화탄소와 결합하게 되고 혈관은 수축하게 된다. 결국 망막의 혈관들은 허혈 상태가 돼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망막 조직에 손상을 입힌다. 지금 제가 서 있는 배경은 애셔라는 판화가의 작품인데요. 착시 현상을 이용한 이 작품은 볼 때마다 다르게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조금 신비롭기도 하고 약간은 혼란스럽기도 하죠. 그런데 황반 변성을 앓고 있는 분들은 아주 오랜 시간 이런 혼란을 주는 시력장애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황반 변성의 치료는 시력을 회복하기보다 시력 저하를 늦추거나 현재 시력을 유지하는 정도에 그쳤는데요. 한 번 나빠진 시력을 되돌리는 치료는 불가능했던 거죠. 그러나 지난해 황반 변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던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력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인 약물이 개발된 것입니다. 이 신약은 2006년 사이언스지가 선정한 10대 혁신 약물 중 의약품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될 정도로 화제가 됐는데요. 황반 변성 환자의 희망의 빛은 과연 무엇일까요? 황반 변성은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수개월 안에 실명할 위험이 큰 질환이다. 홍원철 씨는 황반에 생겨난 신생혈관이 터져 왼쪽 눈이 실명 상태다. 모세혈관에서 피가 나와서 그게 썩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짝은 지금 실명 상태인데 그때 렌즈를 박은 게 있어가지고 조금 보여요. 한눈에 보기에도 황반이 심하게 손상된 것을 알 수 있다. 홍원철 씨는 현재 광역학 치료를 받고 있다. 광역학 치료는 황반 변성의 대표적인 치료법으로 신생혈관을 막아서 출혈이나 물이 빠져 고이는 것을 막아준다. 광역학 치료는 선택적으로 신생혈관만을 파괴해 기존의 레이저 치료보다 치료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다. 혈관으로 들어간 형광물질은 혈액 속의 LDL과 합성한다. 이 합성된 물질은 혈관을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눈에 뻗어있는 혈관 곳곳으로 퍼진다. 합성 물질이 황반에 도달해 신생혈관에 머무르게 된다. 이때 레이저로 신생혈관을 쏜다. 레이저는 선택적으로 신생혈관만 파괴할 뿐 정상 조직은 안전하다. 광역학 치료는 기존 치료법 중 효과적이다. 광역학 치료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는 10배 정도의 시력 감소율의 차이를 보인다. 형광물질은 베르테포르핀이라는 물질로 빛에 강한 알러지 반응을 보인다. 그래서 치료가 끝난 후 3일 동안은 주의를 해야 하는데 치료가 끝나고 귀가 시에는 모자, 마스크, 선글라스 등으로 몸을 완전히 감싸 햇빛과 접촉을 피한다.
되도록 외출은 삼가고 밝은 백열 등 컴퓨터 등의 불빛도 피해